눈치 보는 사람이 세상 살기 편하다. 1번. 아니다. 눈치 볼 게 어딨지? 아유, 얼마나 산다고. 그냥 내가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는 게 편하다. 자, 1번, 2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1위라고 들어오신 분부터 눈치 보는 사람이 세상 살기 편하다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신재훈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눈치 없이. 아니,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요. 네. 이제 홈쇼핑 쇼호스트로 들어갈 때 방송인이긴 한데 거의 회사원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위로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고 같이 들어온 동기들도 있고 공채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제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좀 눈치가 애들이 좀 빠르고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확실히 좀 이렇게 예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다 같이 저희가 한 5명이 앉아 있어도 선배님이 딱 들어오시면 그냥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럴 때 얘네들은 다 일어나가지고 아우 선배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누가 더 이뻐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되게 예뻐 보이고. 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안녕하세요 이거였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들어갈 때도 이제 그 아이들은 방송 전에 미리 이제 선배들한테 전화를 해서 선배님 내일 이런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알아도 물어보는구나. 네, 그쵸. 뭔가. 네, 내일 같이 들어가게 된 누굽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했는데 이쁘죠? 저는 이제 그런 후배가 있으면. 네, 근데 방송날 저는 해맑게 나타나니까 이제 그 후배 이제 저희 동기들과 확연히 이제 비교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기들은 또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싸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한 1시간 정도 생방송으로 말하다 보면 당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콜릿 같은 거 드시라고. 네, 들고 가서 이제 선배들한테 이렇게 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예뻐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물론 제가 실력도 좀 실력이었겠지만 그 아이들이 방송을 4-5개 할 때 전 2-3개밖에 못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고 알았을 때 좀 고쳤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게 그거를 느끼고 파악하기까지? 네, 자꾸 혼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동기들끼리 있으면 이제 선배들이 딱 들어오면 선배님 너무 예쁘세요. 이제 애들은 그러는데 전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먼저 말을 하면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하긴 하는데 얘네들만큼 자연스럽진 못하죠. 그렇죠. 이제 어색하게 이제 맘에도 없는 소리니까. 준비했다가 하는 거니까. 맘에도 없는 소리야. 영혼 없이 하게 되고 자꾸 충분히 그런데. 공감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더뎌지더라고요. 애들은 승승장구할 때 전 뒤에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서 이제 2번째 직장으로 옮겼을 때 다른 홈쇼핑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눈치 있게. 너무 예쁘세요.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고 선배님 내일 방송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표가 나요, 표가 나. 확실히 예뻐요. 네, 확실히 그리고 예뻐하고. 별로 웃기는 얘기 안 해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네. 눈치라는 거는 현실 적응 능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꾸 하다가 보면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법조계도 실제로 그게 심하다는데요. 법조인들은 사실은 딱 법정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 구별이 정말 쉽습니다. 법정 탁 들어갈 때마다 90도 인사하는 사람 다 변호사고요. 변호사. 대충 들어가면 다 일반 사람들이거든요. 암만 양복 입고 있더라 하더라도 변호사는 진짜 판사의 숨소리 하나도 다 귀담아 듣습니다. 검사는 어떤가요? 검사는 그래도 자기가 이제 기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덜하고 변호사는 진짜 굽실, 눈치. 굽실. 예, 판사가 눈 자주 잘못 마주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 끊어서도 안 되고 마지막 얘기할 때도 살짝 일랍니다. 이렇게 살짝 일라가 존경하는 재판. 그리고 인상이 안 좋으면 딱 이래 피고인 상당히 떳떳하게 일라면 안 되거든요. 피고인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 마음으로 피고인 상당히 너무너무 반성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눈치 하나로. 아니, 자기가 죄졌어? 근데 자기가 같이 죄진 가야지. 오늘을 해야 같이 가야 되니까. 됩니다. 피고인이랑 같이 가야 되고 제가 사기범이고 제가 절도범이 돼야지 판사님 이해를 하거든요. 반성하고 있구나. 변호사가 반성하고 있으면 피고인도 아니 변호사는 잘생겨도 안 되겠네 그러면은? 조금 좀 어설퍼 그런 보이는. 면에서 아주 얼굴이 무기야. 왠지 불쌍해 보여. 생소하시는 이유가 근데 이게 알겠네요. 눈치가 생존 능력이라고 보는 게 이제 옛날에 뭐 군대 얘기 한번 나왔지만 옛날에 군대 가면 이렇게 뭐 구탄 아니지만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푸시를 민단 말이에요. 그때 눈치 없는 애들은 더 맞아요. 이렇게 밀어주면 저기서 저를 확 날아가 딱 맞아.
나와줘야지. 엄청난 리액션. 나와줘야지. 네. 흐뭇하잖아. 밀었는데 꿈쩍을 하네. 이거 봐라.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프게 찔릴 수가 있거든. 그치. 나는 우리 형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삼형제니까 우리 형이 뭐 아버지가 매를 드셨는데 제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네가 혼내. 그래도 우리 형한테 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다음에 내 동생하고 그랬을 때 내가 제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짜 때렸어? 풀스윙으로 나를 네가 동생을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정말 억울했어요. 미웠던 거지. 언젠가 한번 저 손 봐야지 이랬던 거지. 그렇지. 아니 난 우리 형이 했던 거 그대로 했는데 눈치가 없어. 근데 똑같이 나도 하나는 눈치가 없고 맞아요. 하나는 눈치가 있어. 우리 부부가 싸우고 있으면 둘째는 싹 들어가지고 자기 방을 열어놓고 책을 공부해. 다 보면서 일을 쫙 봐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데 큰애는 그 둘 싸우는데 사이에 또 오칸이 버텨가지고 뭔지. 좁은 골목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저리 가. 근데 더 맞아요. 네. 집집이 애들이 다 그래. 우리 둘째가 큰애를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혼내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얘가 설거지를 막 그 눈치가 있어. 눈치가 있는 너무 거네. 웃겨가지고 설거지 끝났어. 그러더니 갔더니 식탁에 가더니 책을 딱 봐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놈이 책 보면서 그 기둥으로 싹 숨은 거야. 눈에 띄면 혼나. 둘째 그렇게 눈치가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둘째가. 둘째 집집이 둘째가 똑똑해요. 첫째는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치. 사랑을 본인에게 혼자고 주고 또. 둘째는 첫 번째 사랑을 자기가 뺏어와야 되기 때문에 원래 둘째들이 눈치가 많잖아요. 태어났더니 뭐가 한 명 있어. 내가 살아야 되겠죠. 내가 마지막에 찍고 싶었는데 뭐가 또 하나 나왔어. 그리고 광고계 같은 경우는 광고주 눈칫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치. 그렇죠. 제가 주로 그랬어요. 광고주랑 이렇게 회식을 가요. 다 가면 광고주가 오늘 하는 거 봐서 광고 재계약 들어가든지 안 하든지 판단하겠다. 한번 놀아봐. 그럼 놀아봐. 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영을 돋구겠습니다. 나가서 놀아. 그러면 예를 들면 나 이거 얘기해도 되나? 이 눈치 없는 밑에 직원들 대리 사원급은 나와가지고 요즘 힙합 노래 불러. 그거 하면 안 돼. 루저 외톨이 막 이러면서 안 돼. 요즘 노래 불러.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계속 안 불러. 돼. 그럼 나는 그때 광고주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럼 나랑 계속 뭐 걸그룹 노래 부르고 댄스하고 막 이러면 표정이 점점 안 좋아져.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이제 딱 제가 나가요. 광고주가 원하는 노래. 딱 해가지고 눈물 젖은 두만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이러면서 그거 다 알지. 고맙습니다 한번 해주면 그래 그거야 그거 역시 국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광고주의 스타일 뭘 입었냐 저 사람이 주로 뭘 사투를 좋아하나. 쓰느냐 안 쓰느냐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이런 걸 보면 어떤 취향의 음악을 좋아한다 어떤 분위기의 뭐 이 저 회식 자리를 좋아한다 이런 걸 딱 간파가 되고 근데 오정혜 씨는 형제는 뭐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형제가 사남 3년, 거기서 몇째? 7번째. 7번. 막내. 번째는 눈치. 7번째 막 이뻐했을 텐데. 이뻐했는데 위에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방금처럼 뭐 야단 맞는 것, 난 저러지 말아야지. 저거 하면 혼나는구나. 언니 저렇게, 난 저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아빠 입장 쪽에서 이제 언니 오빠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칭찬 드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아기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 참 긍정적인 이게 그런. 긍정적이구나. 나는 막내인데 저렇게 하면 오빠가 야단 맞는구나. 내가 하면 야단 안 맞아. 내가 하면 안 맞아. 내가 하면 안 맞아. 그리고 나중에 고봐. 내가 하면 야단 안 하자. 이걸 하니까. 영장 네, 질르는 그러니까 동생.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는 왕따야. 아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웃겼던 상황이 저희 집에 4명이 온 거야, 여자들, 남자들. 근데 보니까 이거 실화예요. 두 사람이 바람을 핀 거야. 그래갖고 같은 파트너끼리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4명이 다 끝나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테이블도 막 병도 깨지고 난리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시라고 그러고 막 달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남의 가게 와서 그랬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조용히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안녕히 가세요. 눈치 없는 종업원이 안녕히 가십시오. 또 오십시오.
아니 진짜 고지고대로 시키는 것만. 우리들은 그냥 무한할까봐 절로 다 피해줬는데 얘만 괜히 그 앞에 가서 문까지 열어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놓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웃음 나와. 애가 웃음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깔깔대는데 나중에 그분이 또 와서 어떻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인사를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아 여기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다고 또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도는 없어. 눈치 없어도 돼. 아 진짜. 나는 군대 있을 때 이제 내가 의식병이 군악대니까 군화를 매일 정말 3시간씩 닦아요. 물감 불감 내가지고. 너무 답답하면 그 당시에 휴가를 나갔다 오더니 흰거루 그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바르면 반짝반짝거리는 게 나온 거야. 이런 신세계가. 그래서 내가 그거를 3분 만에 이렇게 발랐어. 너무 신기해. 이거 바르고 있었더니 중대장이 오더니 편하냐? 그래서 예 너무 편하다. 그래서 이게 편하냔 말이. 나 진짜 그때 거지부터 이게 편하니까 다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내 밑으로 내가 다 줬어. 그걸 사갖고 와가지고 우리 부대한테 다 돌렸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정신교육할 때 저를 도라이라고 지금도 그 선임 하사가 박송 도라이라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더. 저희는 쓰레기통에다가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버려요. 이렇게 작전 그런 거를. 그럼 그것만 던져야 되잖아요. 소각장이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난 일을 잘하겠다고 그걸 다 이제 포대를 다 던지고 나니까 저기 저 끝에 포대들이 모여 있어. 그래서 그거를 한참 던지고 있었어. 그랬더니 우리 고참이 야 부탄가스 엎드려! 부탄가스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아십니까? 폭탄 터지듯이. 그래가지고 사령부에 개인 사병 때문에 비상이 걸리긴 처음이었대요. 어떻게? 나 때문에 사령부에 그 다음부터 나를 일을 안 시키는 거야. 가만히 있으래 나보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무제주 상팔자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편하게 군대 전에 눈치 없는 사람 고문가이라 그러거든요. 나 고문가이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평발들 다 나와라 이래가 평발이 나와가 뭐 평발이 발하니까 한 사람은 평발이 아닌 거예요. 넌 평발도 아닌데 왜 나왔나 하니까 저는 마당발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편하고 싶어서 나왔 그게 아니고 정말 마당발은 눈치 어떻게 없이 생겼어? 마당발. 제가 좀 마당발의 소리 듣습니다. 이래가 나왔는데 박수홍 씨랑 비슷한 것 같네요. 군대 가면 있어요. 네. 군대생활 편해요 그 친구들은. 아니 그럼 저 오정혜 씨 같은 경우에는 눈치가 있어서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게?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각자 잘 보는 눈치가 따로 있나 봐요.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적에 배가 많이 고팠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배고프겠다 그런 것만 보이고 또 돈이 없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지금 단돈 얼마가 굉장히 급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빠른 거지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않고요. 또 눈치가 빠른 사람은 꼭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려와 자기 거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눈치 빠르는 거가 잘못하면 악용되면 상대방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저한테 참 안 맞아요. 방송이라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 보면 지금도 안 끼어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배우기를 어른들이 말씀하실 땐 그저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막 말씀을 정말 잘하는 분이세요. 정말 잘하세요. 근데 참는 게 보여요. 제가 정말 오랜 세월 참아왔잖아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정말 많이 참아요. 이 방송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치. 그러면서도 옆에서 다 호응해주고 그러는데 오정혜 씨가 보면 습관을 그렇게 들이자.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거기 가서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어디 가면 안 나오는데 거기 가면 잘 나와. 친구도 이 친구 만나면 맞아. 야 그럼 말이 안 통하는데 얘를 만나면 너무 말이 잘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오정혜 씨도 어디 가면 이렇게 벨트 풀로 그냥 막 먹고 막 깔깔대고 이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저 아는 사람들이 방송 보면 너무 웃긴대요. 맞아. 결코 얌전하고 그런 애가 아닌데 그렇구나. 하면
과묵하고 오니까 또 마지막은 또 이러잖아요. 아, 역시 오정혜 씨는 서편지를 했으니까 뭐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친구들이 웃겨본다. 귀여운 아이. 네, 내 친구들 막 이래 가증스러운 거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나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비춰지고 오니까 역시 나는 방송을 나가면 안 되겠다. 겁나게 웃겨요 밖에서는. 뭐 하고 어떻게 계세요? 친구분들 만나고? 우리 친구들은요 여보세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 딱 하면 어디냐? 사투리 너무 좋습니다. 상대가 이제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하면 싸움이잖아요. 그럼 일단 전화 걸어서 그 친구한테 뭐라 타타타 하잖아요. 근데 내용도 모르고 씨발 어디야? 열이 받으니까 걔가 나보다 막 화를 더 내요. 막 화내면서 나가 거기 있었으면 끝나버렸어. 너는 그럼 어떻게 참냐? 너는 참말로 공인은 다르다.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나 사투리 못하는 아, 지금 완전 사투리. 와 대박이지. 네, 듣다 보면 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왜 화를 네가 화나면 나는 겁나게 열어버려야 뚜껑이 열리는 그러면 웃음이 나오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니까 서울말을 잘했던 거군요. 아니 저기 깜짝 어떻게 놀랐잖아. 두 개의 언어가 저렇게. 판소리 할 때 너무 잘해가지고 1등인가 해서 김소희 선생님이 뭐가 되고 싶냐 했더니 나이 다음에 김소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김소희 선생님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학교를 보냈어요. 도시락을 싸주고. 근데 내가 오정혜를 알아요. 오정혜는 나를 잘 몰랐어도. 그러니까 김소희 선생님이 문화재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자존감이나 이거는 뭐 우리 같은 건 새끼지. 거기에서 제가 아기 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었지. 그렇게 몇 년을 있으는 쟤 하나예요. 거기서 애들이 못 읽는 거야. 아니 그 선생님이 완벽하니까 완벽한 걸 애들이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애들이 이해 어, 못하시지. 걸레를 들고 있으면 얼른 뺏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청소를 정말 한 5-6번 하시는데 깨끗하지. 걸레를 딱 드시고 닦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가 가서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늦었다. 그 한마디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어야지. 그치? 늦었다. 선생님이 드시기 이미 전에 늦어버렸다. 네가 했으면 되는데 내가 들었으니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걸레질 하는데 따라다니는 거죠. 뒤에 쫓아가면서 내일은 내가 먼저 걸레를 집어야지. 그렇게 5번을 거죠. 하시면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서 5년을 어린애가 자랐으니 얼마나 눈치가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 층층 시야잖아. 뭐 안양년에서부터 뭐 얼마나 많아. 위에. 그래서 선생님들, 선배님들. 눈치가 없는 분들에게 뭔가를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눈치가 는다. 그 입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편하고 이걸 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내가 앉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으면 남은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서버리면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조금 참으면 남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이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건 남도 갖고 싶겠구나 싶으면 안 가지면 돼요. 어째 그런데 오, 마더 테레사요. 근데 오정혜 씨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고 기분이 조금 많이 가라앉긴 한데 보통 스트레스가 지금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면 이제 그 잠재적 스트레스라 그래서 있죠 그게. 예 스스로 이게 뭔가 해소시키고 싶은데 해소 안 하고 자꾸 배려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난 항상 잘해야 되고 잘 배려해야 되고 근데 이거 본인만 알아요. 주변에서 절대 몰라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딱 놔둬버리니까. 그랬을 때 워낙 그래. 예, 그랬을 때 노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 이제 못하겠어.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시잖아요. 습관이 돼버려서.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게 연예인 되면 관객이나 사람들은 전부 그들이 천사이길 바라잖아요. 착하고 웃고 싸우지도 말아야 되고 험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도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휴지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고 무엇을 했을 때가 가장 즐겁더라를 기억을 했다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를 위한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을 그게 가져요. 왜 휴지통?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우소다, 해우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살면서 부딪히지 않을 일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걸 아까처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소하지 않으면 병이 되니까 저는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 제가 재래시장을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제 손 붙잡고 시장에 가서 핀 하나 사주시고 찹쌀 도넛 100원에 5개짜리 하나 사주셨을 때 그 기쁨이 있어서
지금도 시간 나는 대로 무조건 원단시장, 재래시장을 막 돌다 보면 4-5시간이 한 4-5분 지나가듯이 가요. 그러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 없는 커피 하나가 내 손에 딱 쥐잖아요. 이거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근데 얼굴이 알려진 다음에 오히려 불편할 힘들지 수도 있을 않을까? 텐데. 연예인들이 막 가린다고 선글라스 쓰고 막 밖에 나가도 막 마스크하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눈에 파란 더 거 튀어. 하고 눈에 더 튀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뻐서 가려봤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당당하게 그 대신 제일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 돼요. 이거는 절대 저 사람 아닐 거야. 알아봐요, 오정희 못 씨.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설마 이 사람이 왔을까 하겠지. 네, 또. 그 정도로 거지처럼 하고 있으면 돼요. 오정희 씨가 얘기하던 게 이제 치료 중에 상당히 좋은 치료가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감각기억을 키우는 훈련들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감각기억이라는 게 몸에 이제 습득이 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잖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런데 나쁜 기억들을 버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좋은 기억들을 머릿속에 넣음으로써 나쁜 기억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건데 특히 이제 시장을 가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한다는 건 긍정 감각에서는 최고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인생을? 그렇죠. 사실은 눈치 안 보면 일단은 스트레스가 없겠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저만 생각하면 되니까. 자기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남도 생각해야 남을 되고 생각해야 되고. 자기도 생각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건강에 있죠. 악영향을 주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래 살겠네요, 저 눈치 없는 사람들이? 제 아시는 지인이 네. 뭐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정말 오래 사셨거든요. 눈치를 그런데 사람. 눈치를 안 보세요. 그렇지만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대로. 좋았나요? 그분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외롭게 오래오래. 그러니까 사실 저희 남편이 눈치를 좀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옆에서 보기 좀 안쓰러운 면이 좀 많은데요. 보통 이제 식당에 가도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다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밥 먹다가 놀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알아볼 수도 있지만 또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남편이 지나가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본인은 국회의원처럼 다 인사를 하는구나. 맞아, 식당 주인처럼 들어가가지고 하면 저는 그게 좀 좀 불편하고 같이 이제 그래서 식당은 좀 자주 안 가려고 하는데 먹으면서도 이제 또 누구랑 눈 마주치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또 먹다 놀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할까 되게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는 게요. 잘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잠든 사이에 안녕하세요. 그래요? 잠꼬대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인사를 하고요. 정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구입니다. 막 이렇게 또 그러기도 하고 예 안녕하세요. 어떨 때는 막 욕을 해요. 막 아이씨 이러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스트레스 있잖아요. 아이씨 하면 전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 잘 때 생각해보면 얼마나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조영구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가 시간이 있으면요 본인이 잘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극복하려고 뭔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예를 들면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동영상을 틀어놓고 막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막 I like it 이러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24시간 내에 스트레스 풀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제가 사람은? 조영구 씨를 여러 번 뵀거든요. 같은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여러 번 뵀는데 너무 하려고 하는 게 많으세요.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그쵸. 쉽게 말해서 자기 용량은 요만큼인데 용량 초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눈치 보지, 배려하지, 욕심 그쵸. 많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도움을 조영구 씨가 많이 들어주세요. 조영구 씨가 기억력이 깜빡깜빡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많이 용량이 차버리면 우리 인간의 뇌가 딱 정해져 있는 그쵸, 게 그쵸.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단기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돼요. 이제 버리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눈치를 보거나 스스로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강박을 자꾸 생기게 돼버리면 조기 치매가 오실 수도 있고. 정말요. 그리고 정말 기억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너 뭘 내려놔야 되나? 그럼?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뇌를 살짝 내려놔야 그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이지 자꾸 욕심을 부려서 자꾸만 많이 가지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성격이래요. 그리고 외로움도 안 타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자극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래요. 제 성향이. 근데 그런데 좋은 왜 근데 거지. 저는 제가 굽실거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장내시경 때문에 그걸 마취를 했는데 그거 깨어날 때 자기 스타일이 나온대요, 성격이. 근데 우리 친형이 나오고 장내시경 같이 봤는데 우리 형이 내가 먼저 깼었는데 일어나자마자 간호사 그분이 깨셨어요 이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웃었어요. 아니 저 형이 왜 저래요? 그랬더니 마취해서 안 깨신 거예요. 근데 박수홍 씨는 더 그러셨어요. 내가 그랬대. 나도 모르게 나도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뭐가 내 돈 주고 내가 장례식을 봤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집안 내에 약간 굽신되는 성향이 있나 봐요. 아니야 그 버릇인가 봐. 나는 그거 똑같은 경우 당했어. 나도 장례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일어나면서 애썼다 이랬대요. 그건 성향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고로 옛날에 내 친구들이 너는 피부터 건방져라고 그랬는데 근데 나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를 안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0쯤 넘어서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그전에는 나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모든 게 내 맘대로 안 되면 쟤는 틀렸어. 저건 못됐어. 저건 안 해. 이랬지. 모든 게 내가 그리고 이 세상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사니까 진짜 얻어 터지고 뭐 정말 돌 맞고 칼 맞고 뭐 상처 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눈치를 보는 걸 이게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방송국 들어가서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내가 왕따였대요 고등학교 때. 근데 난 내가 왕따인지 몰랐어. 내가 왕따를 시켰기 때문에. 왕따야? 네, 나는 내가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저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무한한 거 이런 거 되게 몰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이 들고 늙어서 알았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본인 잘 모르시잖아요. 몰라요. 상처받는 사람은 사실 타인들이 상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쵸. 특히 집안 내에서 네.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눈치가 있거나 없거나 너무 심해버리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서 맞아요.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는 걸 보고 느끼면 변하거든요. 네, 근데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답니다. 글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느 계기에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성격도 바뀌고 눈치를 보기 생각하고 그다음에 양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좋아지신 되게 거네. 편안하더라고요. 좋아지신 거네요. 빨리 줘버리니까. 유전자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이제 월요일은 소고기가 나오고 고시는 똑같거든요. 소고기 나오고 뭐 수요일은 돼지고기 나오고 금요일은 닭고기 나오고 월우 수돈 금계라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오면 월요일 저녁 때는 고시에 소고기 먹으러 가면 지금 판사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좀 덜 익은 걸 자꾸 먹어요. 왜? 돼지고기 같은 거를 빨리 먹어요. 빨리 그러면 안 먹으려고. 돼. 있으면 이제 나중에 아니까 이 친구는 자리에 아무도 안 앉아요. 다른 자리에 가서 불판에 가서 앉아 먹는데 그치. 저는 이 친구가 그걸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자서 좋다고 막 꾸역꾸역 비계하고 다 먹고 그래 언제 그래 웬 그걸 맛있나 하니까 자기는 좋다고 나 항상 난 자리에 가보면 딴 사람들 바글바글 앉아있는데 내 자리에 몇 명 없다고 그래 지는 그걸 모르는 거야 얘가 불편해서 그쪽에 안 가는데 지금도 모르고 판사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DNA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 눈치를 안 보는 게 나쁘다 착하다 말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학습 이론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얘기하실 거랑 똑같은데 이거 안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눈치라는 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예의죠, 예의. 일들이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습은 정말 필요한 거고 눈치도 가르쳐야 되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눈치를 이제 예를 들면 눈치껏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눈치껏 빠지는 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너무 한 뭐 가지 눈치.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친정엄마가요 어릴 적에 뭐든지 좋은 게 있으면 남자 먼저, 아빠 먼저, 어른 먼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 아는 어떤 분은 송돈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어릴 적부터 딸 하나에 아들 셋이었는데 아가 좋은 거 있으면 너부터 먹어보라라 하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자기 먼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밖에 나가면 꼭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저 혼란스러운 게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분은 아니요 좋은 거 있으면 언니 먹어보라야 돼. 내가 먼저 먹어보라야 돼. 이러니까 진짜 밖에서 이거 좋은 거 어서 드세요. 먼저 드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니야 왕따도 되더라고. 근데 벌써 그 들어갔어요. 고기를 너무 당당하게 먹잖아요. 안 미워요. 안 미워요. 네.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저밖에 몰라 그 소리 들어요. 아니 그 나이에 얘기 들어요. 맞게. 그게- 나 처음에 TBC 들어가서 불고기를 먹었어. 근데 국장님이랑 이렇게 우리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저거 먹으려고 해서 이렇게
근데 국장님하고 이렇게 젓갈이 딱 됐어. 내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근데 내가 몰랐어 진짜. 그러니까 그게 해명이 났어. 쟤는 완전히 일일이만 보여. 지 맘대로야. 쟤 눈에 뵈는 게 없는 애니까 나는 크지, 땡땡거리지. 그러니까 뭐 누가 아무도 나를 이렇게 감싸 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고 뭘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이뻐하지 않으니까 내 편도 없고 그 기간이 참 길었어요. 어려서 그걸 좀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 오정혜 씨도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뭐가 답답한지 뭐를 감추는지 쫙 스캔하듯 들어오시나요? 들어오죠.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자기만의 선을 그어놓는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숨막히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되돌려서 당신 왜 그랬어는 한 번도 없어요. 하지 마, 그거.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렇지. 그러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거를 조심해주고 그리고 점점 좀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거에 또 고마워하고 또 아이 같은 경우도 이 세상에서 엄마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건 네 자신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나한테 들켰을 때 네가 너무 초라해 라고 해줬더니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을 안 해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솔직해서. 그래서 그건 제가 원했던 선이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눈치가 너무 앞서서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기란 어렵지만 지방에서 올라올 때 가방 2개 들고 올라왔거든요. 책가방, 옷가방. 그 다음은 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미 갖고 싶은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 안 가져도 배불러. 이게 되는 거지. 제 마음에 선이 없었더라면 항상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죠. 그 눈치를 보는데 저만의 살 방법을 만들어 놓고 눈치를 빨리 보는 거죠. 맞아. 똑소리 나신다. 나세요. 남편분 정말 잠깐 밝아졌네. 정말 눈치가 없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게 요거 하나라도 정말 감사한 건데 욕심으로 그냥 남의 눈치 좀 안 보면서 내 것만 좀 챙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네요. 네. 오늘 배려해 주시느라고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저는 나온 중에 제일 많이 말을 해요. 아따 그러냐. 아니 이렇게 편한 방송을 어찌 오늘 불렀다요. 끝나는 날. 나 앞으로 오정혜 씨 이런 토크쇼 기회 되면 꼭 모시고 싶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편한 잘하신다. 토크쇼도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죠. 끝이라는 게 못 아, 하려고 그 오늘 얘기 아무도 안 했는데. 못 올라고 정말 오늘 끝이라야.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말씀 나오셨지만 이제 네. 그런 얘기 해야 되죠. 저희가 52회입니다. 1년 동안 고스타와 여러분과 함께했는데 오늘이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저희도 하는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1년이 하루처럼 지나갔네요. 정말 방송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정말 저도 많이 배우는 자리, 즐거움의 자리였는데 난 사실 방송 얼마나 내가 거의 50년 동안 하면서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고스다 없어지는 건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인간을 내가 정리하고 다듬고 이런 시간이 돼서 정말 고맙고 49년째 방송하는데 최고였어. 고맙습니다. 진짜 잘해. 고맙습니다. 진짜 잘해.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이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스다 깊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똑같은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다른 자리에서 또 네. 여러분 많이 찾아뵐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